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무릎을 잡고 한숨 지으며 하시는 질문, 바로 이것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선생님, 수술밖에 답이 없는 거죠? 나이도 있고 연골이 다 닳았다는데. 여러분도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혹은 직접 병원에서 의사에게 그런 말을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철렁 내려앉고 이제 내 인생은 끝났구나 하는 생각까지 드셨던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제가 아주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절염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수술을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수술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최종의 선택일 뿐, 그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나이 들어서 무릎이 아프면 그건 단순히 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세월, 걸어온 길, 몸의 습관이 모두 쌓여서 무릎에 기록된 겁니다. 저녁에 누웠는데 무릎이 시려서 잠이 안 오는 분, 장마철만 되면 관절이 욱신거려서 날씨 예보보다 더 정확하게 비를 맞추시는 분, 그리고 손주가 놀자고 달려오는데 무릎이 아파서 못 안아 올리시는 분. 이게 다 너무나 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흔하다고 해서 당연하게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도 진료실에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7, 80대 어르신들이 무릎을 부여잡고 들어오시는 모습을 수없이 봤죠. 그분들의 표정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체념과 절망, 그리고 깊은 한숨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계단도 못 올라가고 화장실 변기에서 일어나는 것도 힘듭니다. 이게 나이 드는 건가 보다 싶어서 체념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어요. 며느리가 시장 좀 가달라고 하는데 무릎이 아파서 못 가겠다고 하니까 눈치를 주더라고요. 내가 짐이 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무릎 한 곳이 아픈 게 아니라 그분들의 삶 전체가 위축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 한 분 이야기를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경기도 양평에 사시는 72세 어르신입니다. 이분은 무릎 통증 때문에 10년 가까이 고생을 하셨습니다. 계단만 보셔도 두려움이 생겼고 마트에 가서 카트를 끌다가도 중간에 무릎이 뚝하며 꺾이는 바람에 주저앉을 뻔한 적도 있으셨습니다. 특히 밤이 문제였습니다. 무릎이 쑤셔서 2시간마다 뒤척이다 깨고 결국 새벽 3, 4시쯤 TV를 켜고 시간을 보내는 게 습관처럼 된 분이었습니다. 부인분도 덩달아 잠을 설치게 되니까 미안하다는 마음에 거실 소파에서 주무시곤 하셨죠. 어르신은 여러 병원을 다니셨습니다. 정형외과에서는 연골이 많이 닳았다고 하더니 인공관절 수술을 권하더라고요. 한의원에서는 침도 맞아보고 한약도 먹어봤는데 효과가 일시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지인의 소개로 저를 찾아오신 건데 첫 진료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70이 넘었는데 수술하기도 겁나고 그렇다고 이대로 살기도 힘듭니다. 뭔가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권해드린 건 특별한 약도 고가의 시술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소주와 생강을 활용한 외용 찜질법. 단순하지만 꾸준히 하실 수 있는 방법이었죠. 이분은 반신반의하면서도 제 말씀을 따라 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성실하게 2주 동안 매일 저녁마다 하셨어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한밤중에 두세 번씩 깨던 분이 첫 주가 지나고 나서부터는 새벽까지 한 번도 깨지 않고 주무셨다는 겁니다. 선생님, 이렇게 푹 잔 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며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그리고 2주 후에 오셨을 때는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그렇게 무서워하던 분이 병원 계단을 성큼성큼 올라오시더라고요. 여러분, 관절염이 왜 생길까요? 서양의학적으로 보면 관절을 덮고 있는 연골이 닳고 손상되면서 뼈끼리 맞부딪히고 염증이 생기는 것이 관절염입니다. 특히 무릎 관절은 우리 몸무게를 가장 많이 받는 곳이라 나이가 들수록 퇴행이 빨리 옵니다. 일반적으로 50대 이후부터 연골 손상이 시작되고 6, 70대가 되면 상당히 진행된 상태가 되죠.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관절 간격이 좁아지고 골극이라는 뼈 가시가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의학적 관점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런 증상을 풍습비증이라고 부릅니다. 풍은 바람, 습은 습기, 비는 막힌다는 뜻. 즉, 차가운 바람과 습기가 관절 안으로 스며들어 기혈의 흐름을 막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비 오는 날, 장마철, 겨울철에 유독 심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도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오기 전에 무릎이 더 아파지시는 분들 계시죠? 이건 미신이 아니라 실제로 기압 변화와 습도 변화가 관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양기가 약해지는데 그러면 외부의 차가운 기운과 습기가 더 쉽게 관절 속으로 들어와 순환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피가 돌게 하고 관절을 따뜻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바로 여기서 소주와 생강이 등장하는 거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권하는 건 소주와 생강 외용제입니다. 먼저 생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생강은 속을 따뜻하게 하고 차가운 기운을 흩어뜨리는 대표적인 약재입니다. 매운맛과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과학으로 분석해 보면 생강에는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주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바로 항염 작용과 진통 작용을 하는 물질들입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생강 추출물이 관절염 환자의 통증과 염증을 유일하게 감소시킨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소주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소주의 주성분인 에탄올, 즉 알코올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작용이 있습니다. 피부에 바르면 모세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동시에 생강의 유효 성분이 더 잘 흡수되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알코올은 휘발성이 있어서 바른 부위에서 증발하면서 시원한 느낌을 주는데 이것이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치 파스를 바른 것과 비슷한 효과죠. 이 두 가지를 결합하면 관절 속에 스며든 찬 기운과 습기를 몰아내고 혈액순환을 촉진해서 염증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만드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소주 한 병 360ml 정도면 충분합니다. 생강 100g을 마트에서 파는 일반 생강이면 충분해요. 밀폐용기 또는 유리병 1개가 필요합니다. 만드는 방법은 첫째, 생강을 깨끗이 씻어 주세요.
껍질은 벗기지 말고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껍질에도 좋은 성분이 들어 있거든요. 둘째, 생강을 2~3mm 두께로 얇게 썰어 주세요. 너무 두껍게 썰면 성분이 잘 우러나오지 않고 너무 얇게 썰면 금세 흐물흐물해집니다. 셋째, 밀폐용기나 유리병에 썬 생강을 넣고 소주를 부어주세요. 생강이 완전히 잠길 만큼 넣어야 합니다. 넷째, 뚜껑을 꽉 닫고 서늘한 곳에 두세요. 직사광선은 피하시고 냉장고에 넣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섯째, 하루에 한 번씩 살짝 흔들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생강 성분이 더 잘 우러나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면 소주가 연한 노란빛을 띠게 됩니다. 생강이 색소가 우러나온 거죠. 이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깨끗한 면봉이나 거즈에 이 소주를 적셔서 무릎이나 아픈 관절 부위에 발라주세요. 이때 중요한 건 세게 문지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가볍게 톡톡 두드리듯이 발라주세요. 그 상태로 5분 정도 두었다가 마른 수건으로 살짝 닦아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따뜻한 수건을 얹어서 10분 정도 찜질하시면 금상첨화입니다. 언제 하느냐도 중요합니다. 저녁 시간, 특히 잠들기 30분 전에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밤사이 혈액순환이 활발해지면서 효과가 더 좋거든요. 여기서 꼭 지켜주셔야 할 주의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피부에 상처가 있는 부위에는 절대 바르지 마세요. 알코올이 상처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 알코올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사용하면 안 됩니다. 사용 전에 팔 안쪽 같은 민감하지 않은 부위에 조금 발라보시고 빨갛게 되거나 가려운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세요. 셋째, 하루에 1~2회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자주 하시면 오히려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어요. 넷째, 당뇨병이 있으신 분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당뇨가 있으면 감각이 둔해져서 피부 자극을 잘 못 느낄 수 있거든요.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고 사용하신다면 아주 적은 양으로 테스트해 보신 후에 결정하세요. 다섯째, 고혈압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알코올이 혈관 확장 작용을 하기 때문에 혈압약과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먹는 게 아니라 바르는 거라서 크게 문제될 건 없지만 그래도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부산에 사는 69세 어르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분의 사례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김영달 어르신은 젊은 시절 선원으로 바다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20대부터 40대까지 20년 넘게 바다 위에서 생활하셨죠. 바닷바람, 습기, 염분에 오래 노출되다 보니 50대 이후부터 무릎과 어깨 통증이 시작됐습니다. 특히 이분의 경우는 날씨 변화에 정말 민감하셨어요. 태풍이 오기 전날이면 꼭 무릎이 욱신거려서 인간 기상청 소리를 들으셨죠. 장마철이면 어김없이 관절이 붓고 아파서 걸음걸이까지 이상해질 정도였습니다. 병원 치료도 여러 곳에서 받아보셨습니다. 진통제, 소염제, 관절 주사까지 다 해봤지만 효과는 잠깐뿐이었어요. 진통제를 먹으면 속이 쓰리고 관절 주사는 맞을 때마다 아프고 효과도 2~3개월이면 없어졌습니다. 김영달 어르신이 저를 찾아오셨을 때도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소주와 생강 찜질법을 설명드렸을 때도
그런 게 효과가 있겠나 하고 웃으셨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해보는 것보다는 낫겠다 싶어서 시작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성실하게 매일 저녁마다 하셨습니다. 일주일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어제 장마철인데도 무릎이 평소보다 훨씬 덜 아파요. 그리고 2주 후에 직접 오셨을 때는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20년 만에 장마철에도 무릎이 이렇게 안 아픈 게 처음입니다. 어제는 손자랑 공원에서 30분이나 걸었어요. 전에는 10분만 걸어도 무릎이 아팠는데 말이에요. 지금도 김영달 어르신은 이 방법을 꾸준히 사용하고 계시고 주변 어민 친구들에게도 적극 추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소주와 생강 찜질법이 효과를 보려면 생활 습관 개선과 운동을 함께 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릎 관절염에 좋은 운동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퇴사두근 강화 운동. 의자에 앉아서 한쪽 다리를 곱게 뻗고 5초간 유지하는 운동입니다. 이때 발가락은 몸쪽으로 당기시고 무릎 위쪽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세요. 한쪽 다리당 10회씩 하루 3세트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벽 스쿼트. 벽에 등을 대고 서서 무릎을 30도 정도만 살짝 굽혔다 펴는 운동입니다. 완전히 앉을 필요는 없어요. 살짝만 굽혔다가 펴시면 됩니다. 이것도 10회씩 3세트가 적당합니다. 세 번째, 발목 운동. 앉아서 발목을 위아래로 움직이고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주는 운동입니다. 발목 운동이 무릎과 무슨 상관이냐고 하실 수 있는데 발목이 유연하면 무릎에 가는 충격이 줄어듭니다. 네 번째, 수영과 물속 걷기. 이건 정말 최고의 운동입니다. 물의 부력 때문에 무릎에 체중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근육은 강화할 수 있거든요. 수영을 못하시면 물속에서 걷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일주일에 2, 3회, 한 번에 30분 정도가 좋습니다. 생활 습관도 중요합니다. 무릎 보호는 겨울철이나 에어컨이 나오는 여름철에는 무릎 보온대를 착용하세요. 체중 관리는 몸무게 1kg가 늘어나면 무릎에는 3, 4kg의 부담이 늘어납니다. 올바른 자세는 쪼그려 앉거나 양반다리는 피하시고 의자 생활을 하세요. 계단 오르내리기는 가능하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시고 계단을 이용할 때는 난간을 잡고 천천히 하세요. 혹시 이게 민간요법 아니냐, 과학적 근거가 있느냐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의문이죠. 실제로 생강의 효능에 대한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2015년 국제관절염 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생강 추출물을 12주간 복용한 무릎 관절염 환자들이 위약군에 비해 통증과 염증 수치가 유의하게 감소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2018년 미국 류마티스 학회에서 발표된 연구에서는 생강의 주성분인 진저롤이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생성을 억제한다는 것이 세포 실험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2020년 대한한의학회지에 생강 외용제의 관절염 치료 효과에 대한 연구가 발표되었는데 8주간 사용한 환자군에서 통증 강도가 평균 40% 감소하고 관절 운동 범위가 20% 향상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알코올의 경피 흡수 증진 효과도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현재 많은 외용 의약품에서 알코올을 용매로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피부 각질층의 지질 구조를 일시적으로 변화시켜서 유효 성분의 흡수를 돕는 거죠. 즉, 이 방법은 전혀 근거 없는 민간요법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검증된 원리에 기반한 치료법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에도 한계는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절 연골이 심하게 손상되어서 뼈가 완전히 노출된 경우, 인대가 파열된 경우,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자가 면역 질환으로 인한 관절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방법을 보조적으로 사용하시면서 반드시 병원 치료를 병행하셔야 합니다. 특히 갑자기 무릎이 붓거나 열이 나는 경우, 통증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심해지는 경우에는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해요. 또한 개인차가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빠른 분은 일주일 안에 효과를 보시지만 어떤 분은 한 달 정도 지나야 변화를 느끼시기도 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관절염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수술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소주와 생강 외용제, 꾸준한 생활 습관 개선, 그리고 적절한 운동. 이 세 가지만 꾸준히 하셔도 무릎 통증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30년 넘게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만나오면서 제가 깨달은 건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망가지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작은 습관들이 쌓이고 쌓여서 오늘의 건강을 만들어낸 것처럼 오늘부터 시작하는 작은 변화들이 내일의 건강을 만들어갈 겁니다. 여러분,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입니다. 7, 80세가 되어도 건강하게 걷고 계단을 오르고 손주들과 뛰어노는 분들을 저는 수없이 봤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소주와 생강 외용제는 시작일 뿐입니다. 이걸 계기로 여러분의 무릎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시고 조금씩 운동도 하시고 생활 습관도 개선해 나가시면 분명히 변화가 있을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소주와 생강 외용제는 여러분이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 데 작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 꾸준히 실천하는 의지,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 찜질 하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내일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년, 활기찬 노년을 위해 지금부터 함께 노력해 봅시다. 여러분 모두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